음, 네. 우선 오늘 엑셀 연구회에서 오늘 바이브 코딩 관련해서 연수를 하게 된 저는 한중구라고 하고요. 어, 지금 금요일이라 그런지 참여율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제가 인사 이동을 해야 돼서 또 올해 청주로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갈 학교를 그 코딩을 해서 좀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우선은 청주 관내 초등학교 청주 결과가 나온 거를 요렇게 초등학교 전부 순위를 뽑아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전부 희망교가 있고 소속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역으로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어, 전부 순위 합계 정렬을 해보면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빠진 학교부터 또 플러스인 학교, 뭐 지금 보면은 뭐 이런 데는 뭐 엄청 많이 플러스니까 아마 많이 떨어지겠죠. 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역으로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파이썬으로 구하면 되고 이 구한 걸 이 각각의 주소들이 있잖아요. 학교의 주소들이 그거를 또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면은 이제 위도랑 경도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카카오 맵 API를 이용해서 그럼 이걸 가지고 이 단순 직선거리를 먼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차로 주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차로 이동하기 위해서 해당 부분은 이제 맵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카카오 맵을 이용해서 저희 집에서 가까운 순위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전체 경로를 쭉 다 뽑아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그러면은 경로를 다 지우고 제가 네, 이렇게 가장 가까운 곳이 이렇게 비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여기도 세 개가 비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물론 이제 인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복직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변수가 있어서 이게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제가 청주에서 좀 높은 순위로 관외를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 지금 서경초에 아무도 못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두 자리가 나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복직자가 많아지면은 서경초 두 자리가 비어지겠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대충 감으로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고 네, 이런 걸 이용해서 물론 주설초 같은 경우 국립이니까 이거 우수가 낮지만 이렇게 의사결정할 때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 네, 방금 제가 이제 기다리면서 한 20분 동안 만든 그런 자료고요.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중구라고 하고요. 네, 코난쌤 유튜브 채널 하고 있고 본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부캐로 AI 국립대학교 AI 강사하면서 ontology 기반 에이전틱 AI 시스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엠베서더고요. 뭐 정부기관 AI 과제 공동 연구원도 했었고 AI 자동화 기술서도 저자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바이브 코딩 얘기를 좀 할 건데 우선은 앞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제가 필요한 도구들을 많이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어,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한번 SNS를 잠깐 보여드리면 어제는 제가 그 어, 네, 유튜브 링크를 좀 끄고 네, 유튜브 링크를 넣으면 그거를 슬라이드로 만들어주는 네, 그런 도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자주 올리려고 하는데 그 유튜브에 이미 올려놓은 건데 그걸 또 발표한 경우에는 또 슬라이드를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찍은 걸 새로 보고 그걸 다시 또 슬라이드 만들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찍은 영상을 놓고 얘가 내가 원하는 부분을 추출해달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추출해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 도구죠. 이제 이거는 하루 정도 걸렸고 네, 이렇게 클로드 코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킬로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또 쓸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외에도 뭐 이런 디자이너들도 이런 디자인 도구들도 실제로 이게 다 뽑아서 쓰는 거고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이런 걸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도구는 학교 당근마켓이었고요. 그게 작년에 여름쯤에 만들었고 처음에는 그냥 코딩을 해서 하다가 그때 커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커서를 이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완성을 했었습니다. 한 3일 만에 완성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한 달 넘게 혼자 코딩을 하고 있다가 커서를 쓰면서 4일 만에 완성을 했었고 네, 학교에서 학생들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고 빌리고 또 대여해주고 해주는 그런 도구고요. 제 학교에서 2년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저희 반 아이들은 그림을 거래하는 데 써요. 그림을 서로 주고받고 포인트를 모아서 저한테 와서 이제 제가 이제 과자나 이런 상품으로 바꿔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이제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요즘 아이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목을 좀 아끼려고 이제 만들었는데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사이트고요. 이제 저희 반 아이들의 여기 그 명단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뭐 딴짓을 하고 있거나 뭐 수업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다닌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친구를 누르면 그 친구에 대한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공화면에서 그 사운드 공유를 안 킨 것 같은데 네, 한번 켜서 네, 이 부분 해볼게요. 이 잠깐만요. 스피커가 갑자기 바뀌었네. 네. 소리가 나네요. 김세희, 현영호, 네. 배송이,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남유준, 말을 해주기 때문에 뭐 간단한 거는 그냥 바로 이걸로 그 어느 정도 자세하게 잡돌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말을 너무 안 들으면 이렇게 체크를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뭐 쉬는 시간에 앉아 있는다든지 아니면 뭐 숙제를 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활 지도에도 쓸 수 있게 그렇게 해놨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시간마다 이렇게 1교시 뭐 쉬는 시간에 뭐 하고 2교시에 뭐 하고 이렇게 다 해놨어요. 뭘 해야 되는지 뭐 돈은 언제 쉬고 일단 언제 쓰고 그래서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돌아가는 일종의 키오스크죠. 규칙 키오스크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제 에너지를 엄청 줄여주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네, 뉴스에도 인터뷰를 했었고 한국일보에 나왔고요. 여기 안에는 또 이제 AI로 그 생기부를 쓸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그 말 안 듣는 경우에는 이제 누가 기록할 수 있거든요. 누가 기록된 데이터를 AI를 이용해서 생활기록부 문구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례는 이제 백한계산 학습지를 생성하는데 제가 수학 시간에 이제 거의 매일 5분씩 학습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전에는 한글 문서를 열어가지고 다 일일이 숫자를 바꿔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이제 눌러서 바로 딸깍딸깍 하면 바로 되니까 너무 편해서 거의 매일 쓰는 그런 도구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영어 시간에 플래시 카드로 쉬는 시간에 이제 틀어놓고 애들이 이제 따라하면서 제 영어 수업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네, 그런 스냅워드라고 해서 또 플래시 카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건 다 재작년에 만든 도구들이고요. 작년에 또 많이 만들었는데 일단 좀 써보니까 이런 손이 많이 가는 도구들이 있어요. 제가 만들어도. 네, 이렇게 도구들을 몇 개 만들어 봤고 오늘 할 거는 이제 AI 스튜디오를 연동을 해서 간단한 챗봇을 만들어 볼 건데 근데 그냥 챗봇은 아니고 실제로 그 구글 검색을 해서 답변이 잘 나오는 그런 챗봇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것도 데모를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부분 잠깐 멈추고 인터넷 창을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있네요. 네, 이 부분은 지금 끄고. 네, 요런 도구고, 현재는 이런 챗봇 도구고, 청주를 알려주는 네, 가이드야 라고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되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주니까, 청주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궁금하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알려줘.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실제로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가져와서 청주에 어디가 좋다. 동남지구가 핫하다. 네, 성안길이 핫하다. 뭐 수암골 카페거리, 복대동 지웨시티 주변, 커넥트 현대 오픈했다. 실제로 이제 많이 가거든요. 커넥트 현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튜브랑 실제로 이런 데서 조회를 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출처를 클릭을 하면 실제 네, 청주 하플에 대한 5년 전에 또 이것도 하면은 네, 2년 전에 이렇게 자료들을 유튜브나 이런 데 링크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웹서치 에이전트가 여기 들어가는 일종의 에이전틱 챗봇인데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활용하기가 좋아요.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40시간에 쓰기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보고 배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 자료는 공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실습 자료 링크를 한번 더 채팅창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달을 하고요. 음, 네. 그리고 어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지금 하는 과정이 오프라인에서 제가 세종시교육청이나 뭐 다른 선생님들이나 뭐 다른 그냥 연구원들이나 해서 한 4시간 정도를 하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1시간 뭐 반, 1시간 만에 다 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정리를 해놨지만 오늘 뭐 100%다 하긴 힘들고 대신에 이제 제 유튜브나 이런 데다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맛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한 번씩 따라 하시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완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준비물은 계획 구글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티그래프티 설치가 필요한데 일단은 2개를 다운로드를 받을게요. 이 2개를 먼저. 왜냐면 이 2개를 먼저 다운로드 받아놓고 설치를 해야 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특히 노드.js를 먼저 1번으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안티그래비티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윈도우 버전일 거고 윈도우 버전에서 X64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네. 아마 자동으로 찾을 거예요. 그리고 안티그래프티도 마찬가지예요. 안티그래프티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쯤에 다운로드 페이지가 있는데 예, 네, 거기서 이제 X64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 2개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가입까지 하고 네, 이거는 구글 로그인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AI 스튜디오로 접속을 할게요. 네. 네, 여기까지 되시면 채팅창에 1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네, 다 되시면 그때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따라하기가 어려우시면 먼저 1을 입력하셔도 네, 빠른 진행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미 깔려져 있고 네, 이 뒷부분에 있다가 설치하는 부분 나올 거니까 일단 다운로드를 받아서 네, 실행만 해주시고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AI 스튜디오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지금 김민 선생님 잘 따라오시고 계신데 혹시 다른 선생님들 혹시 어려움 있으신가요? 준비가 되셨으면은 마이너스 1 입력해 주시고 혹시 좀 어려움 있으시면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이 밑에 보면 이 노드JS 설치하는 부분이 자세히 있어요. 근데 여기서 automatically install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그 여기 실행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을 비롯해서 모든 도구들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치를 체크하시는 게 좋고 뭐 물론 안 하시더라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해주시면은 조금 더 원활하다. 우리 메시지를 뭐 10개 볼 걸 5개만 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AI 스튜디오에 들어오신 분들은 요걸 이 복사해서 쭉 드래그해서 요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네,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모델은 프로로 해주세요. 프로로. 이게 한 번 모델을 바꾸면 잘 안 바뀌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빌드 하시면 됩니다. 두 개 같이 하셔도 돼요. 설치하면서 이거 해놓으면 되니까.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 네, 1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민우 선생님 잘 따라오고 계시고요. 네, 오늘은 어, 다른 데서 같은 내용을 들으시려면 최소 20만 원 이상의 수강비를 내셔야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예요. 네. 자, 저는 이제 여기 해제봇이 나왔고요. 네, 보면은 이제 어, 설명을 조금 쭉 하면서 들어주세요. 어차피 이 부분은 자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으면 이제 얘가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우리 리즈닝 한다고 하는데 얘가 이제 추론을 해서 깊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도 깊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깊게 생각을 해서 얘가 이렇게 파일을 만듭니다. 이 파일들은 이 코드에 들어가면은 볼 수 있어요.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다 있고 이 코드는 이제 리액트라는 언어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를 쓰고 리액트하는 프레임워크를 쓰는 건데 일종의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웹페이지를 만드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리액트 뒤에 네이티브가 붙으면 RN이라고 해서 이제 앱 개발이 되는 거고 네, 리액트만 하면은 그냥 웹 개발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레고예요. 이게 레고라서 app.txx라는 이 폴더 파일 안에
임포트에서 이렇게 세 개를 가져왔잖아요. 컴포넌트를. 이게 하나의 레고 블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챗 메시지, 챗 인풋, 로딩 독스, 다스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하나하나의 기능을 하는 블록이 여기 실제로 이쪽에서 완성이 되고 완성된 게 여기에 이제 링크가 걸리는 거예요. 완성된 게 보면은 요 아래 보면은 지금 화면이 조금 가리는데 요 아래 보면은 익스포트 디폴트 챗 인풋이라고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쭉 선언을 해서 그러면 완성된 게 여기서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 부분이 이제 안 닫히면은 오류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쪽에 또 특이한 거는 이쪽에 이제 HTML로 코드도 같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전체가 오류가 나는 거죠. 그래서 리액트로 막 뭐 짰다가 한번 오류가 나면 이제 여기서 오류가 나서 여기가 오류가 나면 이것도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쇄적으로 막 오류가 나기 때문에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많이들 겪으십니다. 이제 원리를 알면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아시면 그 부분에 대한 코드만 수정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쇼인 에디터 해서 열었고 카피 패스 해가지고 이제 뭐 나중에 안티그립트에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 부분만 수정해줘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일단 여기서는 뭐 그렇게 하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청주 여행 가이드라는 챗봇을 만들었고 어, 청주 교대 근처 맛집 알려줘 이렇게 하면 얘가 검색을 해서 이제 찾는 거죠. 원래는 이제 AI가 학습한 결과만 가져오는데 이 그라운딩 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주교대 25시 괴산식당 뭐 맞네요. 확실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금동원도 맞고 봉다리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네 옛날에 연탄불에 보는 것은 여기 좀 근본 그런 근본 가게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결과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이제 채팅창에 2번 입력해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는 그 원리는 사실은 되게 복잡해요.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유저인데 유저가 이거를 LLM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LLM이 바로 응답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검색을 하는 거죠. 검색. 검색을 한 걸 다시 가져와서 그걸 기반으로 다시 답변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하나의 작은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에이전트 구조가 여기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와서 네,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 설명을 다 드렸고, AI 스튜디오는 이렇게 좀 빠르게 AI 관련된 도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긴 젠 AI라고 돼 있는데 좀 바뀌었죠. 그래서 무조건 AI가 들어간 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라운딩 기능이나 뭐 이런 거, 또 구글의 API 같은 걸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한 번에 그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내가 하다 보면 한번 틀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계속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대화를 새롭게 리프레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대화들을 유지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청주시 가이드 봇을 만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디자인을 이제 수정을 해볼게요.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그 채팅창에 보면은 이렇게 연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어노테이트 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클릭을 딱 하시고 클릭을 하면은 이러한 툴바가 하나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어, add command 이 부분이 지금 그 마커에 빠졌는데 add command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프롬프트 입력하고 add to chat을 눌러요. 그러면 해당 부분이 이렇게 넘어가요.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미지와 함께 이제 수정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행을 하면 됩니다. 자, 한번 그 부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에서 누르고 자 누르고 이렇게 했죠.
이 부분에서 어 지금 그렇게 샵 나오고 약간 별표 나오고 하는 것들이 지저분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마크다운이라고 하거든요. 마크다운 렌더링을 해서 보여주세요. 네, 답변을 마크다운 렌더링해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하고 그럼 이렇게 들어가요. 텍스트로. 그다음에 add to chat으로 넣으면 이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send 프롬프트 하시면은 이 이미지 형태로 프롬프트가 들어가요. 얘가 나노바나 프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미지에 대한 인식도 잘합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굉장히 잘해줘요. 그 부분은 이제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능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슬라이드에서는 UI를 바꿔줘, 아기자기하게 변경해줘 이렇게 했습니다. 뭐 봄에 맞게 해줘, 뭐 겨울에 맞게 해줘, 뭐 색깔을 이걸 써줘 이런 게 가능합니다. 지금 색깔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사진도 넣어서 할 수 있어요. 네, 한번 이게 나오면 그 다음에 사진도 넣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넣어볼 거예요. 이거 넣는 법은 쉬워요. 그냥 캡처해서 넣으시면 돼요. 지금 저희 줌 화면을 이 노란색을 캡처해서 넣고 이 디자인을 보고 비슷한 스타일의 UI를 변경해줘 하고 그냥 엔터 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잘 돼요. 잘 돼요. 자, 제가 이 부분은 이쪽에 띄워놓고 완성되면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수정 중이고 자, 여기서 지금 수정이 다 됐고요. 수정이 됐다고 하는데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어, 청주교대 근처 맛집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출력이 나왔을 때 뭐 샵이나 그 우물정자가 안 나오고 그런 게 안 나오고 잘 나와야겠죠. 별표 이런 게 안 나오고 이제 좀 진한 글씨가 나오거나 뭐 타이틀이 크게 나온다든지 글씨 크기가 다양하게 나온다든지 네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쵸? 지금 보면은 진한 글씨로 바뀌었죠. 해당 부분이 이렇게 좀 큰 글씨와 진한 글씨로 이제 그 부분이 바뀌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고 이제 아까 한 거 이 부분 캡처해서 이렇게 캡처해서 넣고 이 디자인을 보고 비슷한 스타일로 UI 바꿔줘. 네, 엔터 대신에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디자인을 보고 비슷한 스타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디자인 설명 좀 드리고 싶은데 디자이너들이 쓰는 몇 가지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헨스 이런 사이트들 여기 보면은 뭐 UI UX에 대한 디자인이나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이제 그래픽 디자인 이쪽에서 괜찮은 것들을 많이 좀 찾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로그인 하시면 더 많이 볼 수 있고 네, 이렇게 좀 이쁜 컨셉이 있으면 그걸 좀 적용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가 완벽하게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좀 비스무리하게 같은 컨셉으로 디자인을 적용해줘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몇 개 해봤는데 그 중에서 좀 잘 나온 게 이거라서 이걸로 적용하겠습니다. 가끔 얘가 적용을 제대로 안 할 때도 있어요. 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직접 해보셔야 되고, 또 여기나 이거는 이제 휴대폰 모바일 앱 UI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앱들 그런 것들을 여기서 뱅크 샐러드나 뭐 이런 거 렌틀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카카오 이런 것들에 대한 어, 디자인을 모아놓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캡처해서 이 부분 캡처해서 넣고 디자인 이런 스타일로 해줘 하면은 그렇게 잘 해줍니다.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도 뭐 전체 디자인에 대한 부분, 웹페이지, 또 모바일 페이지, UI, UX에 대한 부분 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것도 똑같은 비슷한 거고 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굉장히 많고 제가 슬라이드 맨 뒤에다가 좀 정리해놨어요. 이따가 슬라이드를 PDF 파일로 드릴 테니까 그쪽에서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그 디자인 링크는 이거고
그럼 이렇게 아까랑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형태가 나왔죠? 네, 왜냐면 AI는 결과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얘가 생각을 해서 추론해서 답변 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한번 물어보는 거죠. 교원대 맞지? 네, 교원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색깔도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바뀌었죠? 네, 그러면은 이쪽에 쭉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은 초기화가 되고요. 자,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었다 하면 이번엔 3번을 눌러주세요. 채팅창에 3번. 채팅창에 3번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배포를 할 건데, 우선 그냥 배포하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내가 뭐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가볍게 만들어 보고 싶다 할 때는 배포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 자, 이쪽에 앱 배포라고 써 있어요. 로켓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누르고, 현재는 지금 제가,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만들기가 안 될 텐데, 여기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이름을 지정해 주세요. 여기다가 저는 오늘 날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XR 이렇게 쓸게요. 그다음에 만들기. 저는 아마 꽉 차서 못 만들 거예요. 근데 만들어지시면 그다음에 해당 부분에서 가져오기를 눌러주세요. 가져오기를 눌러주시면 되고 아니면 여기 이제 여기 이름이 나올 겁니다. 조금 걸려요. 만들고 반영되는데 한 2, 3분, 길게는 5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새로 고침하시면 되고 해당 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해당 프로젝트를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셋업 빌링. 왜냐면 반드시 결제 계정을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셋업 빌링을 눌러주시면 이제 구글 클라우드 콘솔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결제 계정 관리에 들어가셔서 결제 카드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결제 계정 연결하면은 이제 결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결제 계정 연동된 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결제 계정이 이미 들어있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바로 네, 디플로이 앱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누르면 끝이에요. 네, 그럼 클릭하면 끝이고 현재 지금 카드 등록하더라도 300달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얘들이 그 크레딧을. 그래서 거의 무제한으로 무료로 쓸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디플로이 하면 이제 배포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API 키가 어플리케이션에 쓰인다. 이렇게 이제 쓰인다. 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쓰면 돈을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디플로이 클라우드란 하고 주소가 나올 겁니다. 그럼 주소를 들어가면은 누구나 이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음, 그렇게 되고, 이제 버셀도 이제 이따가 뒤에서 제가 뭐 파이어베이스 호스팅 할 건데, 네, 버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를 반드시 공유를 해야 돼요. 깃허브에 공유를 해서 거기에서 넘어가는 식으로 되잖아요. 네. 그리고 프로젝트를 두 개인가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 카드 등록은 필요하지만 개수는 30개까지 됩니다. 30개까지. 네. 그래서 훨씬 더 그 부분이 낫고 지금 말씀드린 사이에 에러가 났는데 네, 새로 고침하고 다시 한번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제 이게 에러가 좀 날 때가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아까 챗봇이었던 것 같고요. 리디플로이를 해서 네, 다시 배포를 하면
그래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시면 매년 초에 그 구글 클라우드 잼이라고 그 모여가지고 같이 문제를 푸는 그런 게 있어요. 온라인에서. 그래서 뭐 다 하면은 뭐 인증 그 뭐 배지 같은 거 나옵니다. 뭐 스티커 같은 거 하나 주는데 그런 거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게 항상 이쯤 했던 것 같아요. 1월 말, 뭐 2월 중순에 했던 것 같고 여름에도 합니다. 7월, 8월쯤에. 아, 네, 배포가 됐네요. 배포가 됐고 이제 여기서 어, 대전 맛집. 청준대 대전 맛집도 나올 것 같은데요. 대전 맛집 하면은 또 대전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사실 뭐 이걸 블락하지는 않았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답변이 쭉 나오면 돌아가는 그런 챗봇이 나오겠죠. 속도는 좀 느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검색을 실제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애가 청주와 대전은 옆 동네네요. 이러면서 뭐 이렇게 정리해 주는데. 네. 예, 맛있겠네요. 오시칼국수. 아, 삼성동이 본점이죠. 그렇죠. 맞아요. 태평소. 맛있는 집 많네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링크까지 주네요. 네, 배포를 굉장히 빠르게 했죠. 지금 저희가 한 30분도 안 됐는데 배포까지 끝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일정 수준 이상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때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할 건데 왜냐면 이제 구글 클라우드 얘기 넘길게요. 왜냐면 로컬에서 하지 않으면 실제로 AI 스튜디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들을 쓰지를 못해요. 그리고 AI 스튜디오에서 오류가 났을 때 오류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노드.js 설치를 하고 안티그래피티를 이용해서 할 건데 이 Node.js는 자바스크립트를 로컬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컬이라고 하면 내 컴퓨터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에뮬레이터입니다. 에뮬레이터. 여기 네이티브 에뮬레이터 써 있죠. 예. 그래서 설치를 하시고 원래는 재부팅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재부팅 안 하면은 이제 꺼지니까 안 되고 안티그래피티도 실행을 하고 재실행까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티그래피티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고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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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트 누르면 로그인이 나와요. 구글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코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내가 그 지금 이 배포한 이 앱을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압축을 이제 풀어야겠죠.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고 이제 압축을 이렇게 풉니다. 저는 맥이라서 이렇게 풀렸는데 윈도우는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압축 풀기 하시면 돼요. 그럼 이 안에 이제 이렇게 코드들이 있는데 이 코드들이 실제로 이제 작동을 하게 하려면 여기에 환경 설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환경 설정을 하는 작업을 이 안티그래프티를 이용해서 해볼 겁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만약에 이제 설치가 안 됐거나 하시면은 못 따라오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부터는 제가 동영상으로 잘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오늘을 잘 보시고 다음에 그 컴퓨터가 다 설치가 다 되고 하면 영상 보면서 따라 해도 됩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같이 해보시는 게 좋겠죠. 네, 안티그래프티 실행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네, 채팅을 4번 한번 눌러볼까요? 4번. 네, 안티가 지금 됐다. 네, 4번. 좋습니다. 네, 좋네요. 네,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오픈 폴더를 하시고 저는 다운로드에다가 무조건 넣습니다. 윈도우든 맥이든 다운로드 안에 폴더를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윈도우는 이 위쪽에 있을 겁니다. 위쪽에 다운로드 하시고 새 폴더 만들고 새 폴더 이름은 아까 0115XR 네, 이렇게 해서 네, 열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하기 위한 이제 공간이 마련됐어요. 이제 방 한 칸 마련된 겁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압축 풀었던 이 코드를 쭉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선택한 걸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습니다.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카피 폴더 합니다. 카피 폴더. 네.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요. 실제로 해보면 이걸 잘 못하세요. 네. 이게 폴더를 안 만드시거나 이제 그냥 복사하셔서 안 되거나 압축을 안 푸시거나 이런 경우가 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한번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골뱅이 딱 눌러요. 골뱅이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디렉토리를 선택을 하시고 전체 파일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걸 지금 우리가 환경 설정을 할 거잖아요. 환경 설정을 하는 이유는 이걸 로컬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환경 설정을 하고 로컬에서 실행하도록 해줘라고 하면 됩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키를 프롬프트를 정리해놨어요. 어, 네, 여기 어디 있냐면 네, 여기 있죠? 코드 실행에 필요한 환경 설정하고 코드 실행해주세요. 네, 이거를 이렇게 붙여넣기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요 아래 보면은 이제 플래닝 모드가 있고 패스트가 있는데 가능하면 플래닝 모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부분에 보면은 모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마 제미니 3 프로일 거예요. 근데 코딩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저는 오퍼스 4.5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얘로 하겠습니다. 네, 오퍼스 4.5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샌드를 눌러주세요. 네. 근데 여기서 노드.js를 처음 깔면 막 에러가 납니다. 막 노드.js가 막 안 깔렸다고 하고 막 뭐가 안 된다고 하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 인공지능 말을 믿지 마시고 내가 노드.js 깔았어. 설치해봐. 이렇게 계속 하시면 얘가 이 노드.js랑 안티그래프티랑 서로 둘을 연결해요. 그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하면은 사실 껐다 키면은 그 해당 부분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는 그 파일 이름이 주소가 바뀌어 버리면 깨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네,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자, 지금 저는 되게 빠르게 지금 배포가 됐는데 네, 이렇게 지금 로컬 서버 호스트 3000번 해가지고 네, 근데 지금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 상황인데 이제 떴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왜 안 나오냐면 API 키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현재. 그래서 이렇게 로컬호스트까지 나왔으면은 일단은 로컬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 기본적인 이 모듈들을 설치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멈춰 있잖아요. 이제 에러가 난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보시면 F12를 누르시거나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르시거나 하면 알트 시프트 I인가? 네. 저는 F12를 누르겠습니다. 맥에서는 네, 펑션 키와 F12. 그럼 이렇게 데브 툴, 개발자 도구 툴이 떠요. 여기에서 콘솔에 들어가면 여기에 오류가 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 딱 해보면 이게 새롭게 다 뜨거든요. 지금 API 키가 없어서 오류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카피 콘솔을 합니다. 네. 사람마다 이게 한국어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 치세요. 그럼 얘가 API 키가 설정되지 않아서 생깁니다. 오류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뭐 확인하겠습니다. 네, .env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하고 여기다가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API 키가 되는 건데 이거 발급을 해야겠죠. 이게 일종의 결제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이걸 다 기다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먼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AI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발급받으면 돼요. 우리 아까 했던 그 코드 작성했던 그 AI 스튜디오에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가느냐? 이거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뒤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 보시면 Get API 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API 키를 만들기에서 여기도 0115 XR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무료로 이렇게 전 티어가 원인데 무료인 경우에는 하루에 20번밖에 호출을 못해요. 그리고 1분에 10번밖에 호출을 못해요. 1분 10번, 하루 20번 중에 제일 적은 횟수로. 그러니까 좀 테스트한다고 몇 번 호출해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에러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리미트 에러가 나요.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아까 우리가 카드 등록했기 때문에 그 해당 프로젝트에서 API 키를 발급받으시면 티어 1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저는 API 키 복사를 위해서 복사 버튼 눌렀고요. 그러면 이제 얘한테 줘야겠죠? 지금 안티그래프티에서 이 부분에 여기에 넣으세요. 이 부분을 붙여넣기 해서 넣고요. 네, 파일에서 오토 세이브를 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침을 해보는 거죠. 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재시작을 API 키 넣었으니까 재시작해줘 이렇게 재시작해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재시작이 되고 지금
얘가 컴퓨터에 잠깐 임시로 서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돌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해당 부분 돌리는 거고, 여전히 좀 에러가 나네요. 아마 이게 키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 부분에서 키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활성화를 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대로 못 가져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힌트를 줄게요. 원래 어, 이 바이트에서는 접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될 때까지 이 작업을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거를 알면은 좀 더 빠르게 넘어가는 거죠. 빠르게 넘어가고 여기 지금 A가 빠졌네요. 아, 여기 키를 입력하다가 API 키가 잘못 들어갔네요. 제가 음, 복사해서 여기 AI라고 앞에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떴네요. 이제 알아서 이제 떴습니다. 네, API 키가 지금 이제 떴고 이쪽에 에러가 안 났죠. 네, 너 누구니? 네, 소켓 에러 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서버가 재시작됐네요. 너 누구니? 그러면 얘가 청주 가이드가 답변이 나오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로컬에서 이거예요. 이제 API 키가 연결이 잘 안 되거나 호출을 잘 못하거나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까지 하시면 이제 거의 다 하신 겁니다. 거의 다 하신 거고 재민이 API 키에 대해 넣어서 이렇게 .env 파일을 네,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바이트로 안 하고 얘는 그냥 했네요. 얘가 아마 바이트가 아니고 이쪽에 API 키로 그냥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알아서 매핑 해주기 때문에 API 키를 제미니 API 키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냥 썼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API 키까지 연결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됐으니까 이제 배포를 할 거예요. 배포를 할 건데 우리 앞에서 파이어베이스 MCP, 파이어베이스 로그인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저희가 지금 이제 여기까지 한 거예요. 거의 다 했어요. 네, 파이어베이스 MCP를 사용해서 할 건데 우선 MCP 얘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뭐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AI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도구를 쓰게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컨텍스트 프로토콜,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맥락을 서로 주고받는 용도로 만든 게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MCP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MCP 하면은 그 도구를 AI가 제어할 수 있도록 핸들을 쥐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글 문서 MCP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한글 MCP라고 해서 HWP, ACP 해가지고 뭐 챗GPT에다 연결해가지고 뭐 한글 문서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줍니다. 쭉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MCP인데 그런 도구를 이제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파이어베이스에다가 이제 AI를 붙인 거죠. 원래는 이제 파이어베이스를 만든 데에서 AI 도구를 서로 각각 만들어서 이거 파이어베이스 수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미 잘 쓰고 있는 도구가 있는데 거기다가 굳이 AI를 붙일 때 다 뒤집어 엎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쓰고 AI가 기존에 있는 도구를 제어할 수 있도록 손잡이를 달아놓는 거예요. 그게 MCP입니다. MCP. 그래서 이제 서로 AI에게 이렇게 전달했을 때 이렇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해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하냐면 파이어베이스 CLI라는 도구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MCP를 제어하거든요. 그래서 파이어베이스 CLI에 로그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원래 MCP 설치하면 이 작업이 들어가요, 자동으로. 근데 이 로그인 과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로그인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MCP 사용해서 배포를 요청하면은 애가 MCP가 파이어베이스에 알아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폴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웹페이지를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파이어베이스 회원가입 먼저 한번 하고 회원가입하고 콘솔에 이동을 누르면 이제 여기에서 막 프로젝트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없으면 만들기 하시면 되고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API 키 넣을 때 프로젝트 만들었잖아요. 그거랑 연동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 MCP 설치하는 건데 요거는 안티그리트에서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새롭게 그 뉴 컨버세이션 실행해 주시고 이쪽에 에디셔널 옵션에 들어가 보시면 점점점이라고 있어요. 여기 눌러서 MCP 서버로 들어가 주세요. 자, 여기까지 MCP 서버 들어왔다 5번. MCP 서버 들어왔다 5번. 이 앞에 부분은 이제 모르셔도 됩니다. 앞에 부분은 사실 뭐 그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이어베이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그럼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저는 지금 설치가 제대로 안 됐는데 인스톨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와요. 오류가 나요. 네. 이렇게 오류가 날 수 있어요. 네. 오류가 나면은 이제 이 부분을 복사해서 아까 우리 오류 났을 때 어떻게 했죠? 채팅에다가 보냈죠? 어, 나 지금 파이어베이스 설치하고 있는데 나 지금 파이어베이스 MCP 설치 중인데 오류나네. 왜 그런 거야? 이렇게 해도 알려줍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은 네, 뭐가 문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해결이 돼요. 대부분 해결이 돼요. 대부분. 네, 그러면 설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인서트 인 터미널을 딱 눌러요. 여기 들어가요. 지금 여기서 실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새로 안 들어갔는데 종료를 할게요. 컨트롤 C 누르면 종료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네, 넣어요. 복사해서 넣어도 됩니다. 저는 오류가 나는데 지금 권한이 없어서 그래요. 윈도우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맥에서만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오류가 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 넣어서 야 설치가 안 되네. 이렇게 하면서 해결을 하시면 대부분 다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잘못 알려줬네요, 얘가. 심지어. 다시 검색을 해서 알려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MCP 파이어베이스가 아니고 파이어베이스 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AI가 이걸 잘 실수해서 여기다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넣어놨고 그 부분이 이제 어디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수동으로 설치하는 방법.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만약에 얘가 AI가 잘 못한다 하면 지금 이제 잘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2번 정도 했는데 네, 버전이 여러 개서 헷갈린대요. 그러면 제가 그냥 네, 그 터미널에 네, 이렇게 해당 부분을 설치를 해달라고 하고 비밀번호 입력해서 설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설치하고 로그인하는 과정은 자동으로 안 돼요. 안 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 해달라고 했고 설치가 됐죠? 그러면 이제 파이어베이스 로그인을 네, 이 부분을 수동으로 하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네, 실행을 하면 로그인이 되어 있네요. 참고로 이게 학교 계정 됩니다. 무료로 돼요, 무료로. 카드 등록 안 해도 됩니다. 30개까지 무료예요. 자, 이제 로그인 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은 새롭게 하나 딱 띄우고, 어, 골뱅이 하고, 그다음에 MCP 서버를 선택해서, 지금 설치가 안 됐네요. MCP 서버가. 리프레시해서. MCP 서버 인식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다 하겠습니다. 원래는 서버가 인식이 되면 여기서 MCP 서버가 떠서 그걸 바로 잡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MCP 서버 지금 인식이 안 되니까, 서버 설치, 파이어베이스 MCP, 파이어베이스, 어, CLI 사용해서 파이어베이스, 파이어 호스팅으로 배포해줘.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는 프롬프트가 좀 바뀌어서 제가 여기다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설치가 안 돼 있더라도 지금 로컬에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얘가 설치된 걸 확인해서 이제 알아서 파이어베이스 CLI를 건드려서 네, 호스팅으로 배포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바뀌죠? 여기 지금 뜨고 있죠? 터미널 부분에. 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포를 합니다. 배포가 끝나면 저는 지금 이게 파이어베이스 로그인이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해달라고 하네요. 지금 이 부분에서 샘플로 다시 로그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네, 이렇게 로그인 해달라고 하고, 왜냐면 지금 컴퓨터가 지금 제 구글 계정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딴 거니까 얘가 좀 헷갈렸나 봅니다. 자, 이렇게 됐고 배포했고 배포가 로그인했고 로그인했어. 그러면 이가 알아서 초기화 및 배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버스를 하면은 이제 깃허브에 올리고 깃허브에서 가져오고 하는 작업이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한 단계가 줄어든 거죠. 네, 여기서 옵션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뉴 크레딧, 뉴 프로젝트 2번 알아서 만들어줘. 그럼 자동으로 아이디를 만들 거고요. 네, 지금 만들었죠? 청주 가이드 챗봇. 네, 이것도 알아서 만들어줘. 그냥 알아서 다 해줘 하면은 얘가 알아서 하나하나씩 넘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로그인하는 과정이에요. 로그인하는 과정. MCP 설치하는 과정, 설치가 안 돼요. 로그인하는 과정, 로그인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네. 그래서 퍼블릭 디렉토리 그냥 퍼블릭으로 할게. 뭐 yes, yes, yes.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배포가 건너뛰고 할게요. 건너뛰고 배포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얘가 꽤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 그냥 5분도 안 걸려서 한번 배포를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금방 배포가 돼요. 지금 로그인 새로 해서 배포 시간이 걸리는데 네. 여기서 로컬에서 들어가면은 이제 배포를 하면은 바로 배포가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배포가 됐고요. 클릭해서 오픈하면 네, 이렇게 뜨고 이제 뭐 인사를 하면은 챗봇이 답변이 나오면은 성공인 거죠. 그러면은 사실 AI 서비스를 만든 거예요. AI 서비스. 옛날에 이렇게 만들려면 우리가 코딩을 해서 만들려면 최소 일주일, 많게는 한 달 가까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지금 굉장히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굉장히 코드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네, 약 1시간 정도 저희가 얘기해서 이렇게 완성할 수 있었고요. 네. 이 과정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좀 길게 좀 해야 돼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API 키가 제대로 안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호출이 잘못됐거나 뭐 MCP가 설치가 안 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관련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자, 파이어베이스 MCP 배포 아까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에서 MCP 서버 설치하고 파이어베이스 해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설치가 완료가 되면 지금 저도 설치가 안 됐는데 이게 가끔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설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설치가 또 안 돼 있다고 해요. 지금은 또 되죠? 맞죠? 그럼 툴이 이렇게 나옵니다. 툴이 이렇게 파이어베이스 로그인, 로그아웃, get 프로젝트 리스트 앱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툴이 호출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MCP가 설치가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됐어요. 파이어베이스 MCP로 배포해 하면 끝이에요. 배포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웹점 앱이라는 형태로 배포 URL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넣고 안 돼. 왜 그런 거야? 이렇게 해서 물어봐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수동으로 하는 방법 아까 같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인스톨해서 설치하시면 되고 로그인 과정 거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프로젝트도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직접 만들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설정에서 아이디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걸 복사해서 넣고 여기에다가 배포해줘 하면은 거기에다가 덮어 씌워줍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이 전체가 나와 있는 게 이 AI 스튜디오 다음부터 과정이 나와 있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바이오 에이전트 만드는 과정을 제가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AI 스튜디오 써서 했고 배포하는 과정, 배포하는 과정 전체 과정을 지금 한 거를 다 이렇게 한 번씩 다시 해본 거예요. 자세하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사실 막히는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실력이 느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설명이 되어 있는 영상이니까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네, 아마 대부분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너무 어렵다, 너무너무 어렵다 하면 이 바이브 코딩 캠프라고 해서 2기도 있고 이제 3기도 있는데 네, 제가 강의를 네,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한 7만 원 정도 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강의가 이렇게 5개가 7개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MCP를 써서 배포하는 과정이 다 있어요. 당근마켓 클론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긴 호흡으로 보고 싶으시면은 이런 거 참고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링크는 제가 밑에다가 네,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이제 그 학회에서 네,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네, 1기도 있고 2기도 있는데 지금 3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3기는 에이전트 개발.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바이브 코딩을 한 사람들은 또 에이전트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트 개발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기나 2기 중에 하나 들으시고 3기까지 오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또 오늘 저희 제가 음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네, 요거는 이제 학생이 만든 건데 네, 실험 에이전트를 만든 거예요. 정제 후 활성이 없음.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실험 성공 확률을 예측하는 그런 에이전트를 만든 건데 이렇게 단백질 구조를 볼 수 있어서 예, 전체 비율 열기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제로 이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시켜가지고 실험할 때 쓰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그 성공 확률이나 이런 거 예측할 수 있게끔 네, 연구에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알려주고 그 학생이 만든 그런 에이전트인데 이제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어디 있나? 네, 이런 것도 일종의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제 지금은 제 주소 집 주소로 해놨지만 네, 이렇게 하면은 주소가 네, 나오게끔 마크업을 다 해가지고 네,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네, 나오는 순이동 마이너스 2명 그렇죠? 경로 지우기 탑 경로 10개 뽑아가지고 해당 부분 또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3명 자동차 18분 걸리네요. 제 집에서. 뭐 대전 같은 경우는 뭐 이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충북은 멀기 때문에 네, 자기가 필요한 도구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자료는 그 슬래시 페이지에 공유가 되어 있고 궁금한 사항은 이제 뭐 저 채팅방에 들어 있으니까 채팅방 통해서 안내해 주시거나 네, 아니면은 또 뭐 개인적으로 톡을 해주시거나 네, 그렇게 해서 네, 안녕하세요. 팩캠 에이전트를 잠깐만요. 현재 지금 AI 제가 실행을 해버렸네요 이거를.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해보시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링크들은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정리가 다 되어 있고 요거는 제가 슬라이드를 익스포트해서 채팅창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XR 로 5 이렇게 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바이오 코딩이 워낙 또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 전에 한 번씩 해보신 분도 있을 거지만 정리를 하자면 전체 그 앞에 프론트엔드 그리고 백엔드 부분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바이브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도구를 실제로 다른 사람과 쓸 수 있고 내가 쓰더라도 완벽한 도구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앞부분만 깔짝깔짝해서 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돌아가지 않는 앱이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 앱이거나 하면은 사실은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런 완벽한 다 돌아가는 앱 만드셔야 된다. 돌아가는 앱 만들려면 배포할 줄 알아야 된다. 배포하는 방법은
엔트리프트에서 파이어베이스 MCP를 써서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은 받고요. 네, 없으시면은 슬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파일을 그렇죠.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 캠프는 동영상 강의예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제가 오프라인으로도 했어요.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일주일을 들으시고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를 들으시고 오프라인에서 모여가지고 실제로 앱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배포까지 다 해보는 4시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것보다 조금 더 심화로 하는데 4시간 안에 배포까지 다 끝내거든요. 그래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바이브 코딩 오프라인에서 다 배포 성공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3기는 좀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제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죠.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그래서 3기가 열려 있으니까 3기 신청해서 들어오시면 1월 24일 날인데 다음 주 토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이제 대전에서 하거든요. 이제 해서 그때 제가 또 이제 옆에 보조강사님이 붙어가지고 될 때까지 해드립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앱이 있으면 그걸 완성될 때까지 4시간 동안 그렇게 해서 그 성공의 맛을 보게 하는 그런 연수입니다. 네. 네,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그런 연수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또 뭐 평소에 내가 좀뭐 바이브 코딩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어렵다 하시는 게 있으면 질문을 받고,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재밌는 거 한두 개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재밌는 걸 또 보여드려야겠는데요. 그래서 네, 이런 디자인을 만드는 프롬프트를 모아놓은 나노바나형 프롬프트 사이트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뭐 바이브 코딩은 아니고 뭐 칠판 형태로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칠판 형태로 복사해서 재민이에다 넣고 어,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자막을 첨부할 때는 해줘 했더니 요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놓고 아래 프롬프트 적용해줘. 네,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들어놓고 당근마켓 앱은 브링킷 앱인데 사실 비싸요. 이게 왜냐면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앱이고 많이 쓰면은 막 한 달에 한 2, 3만 원씩 나와요. 이 이미지가 비싸거든요. 돈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 그 제가 삼양초등학교인데 삼양초등학교 애들이랑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장야초에서 한 것도 있고 제가 개발할 때 또 그리고 다른 대구에서 이렇게 또 하신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영어책 나눔 뭐 립밤 나눔 공채 판매 뭐 우유 먹기 싫어서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학용품이 이렇게 올라오고 포인트를 모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앱이고요. 아마도 뭐 이렇게 학급 경영에 이제 포인트 제도를 사용하실 분들은 그라운드 카드 같은 도구도 많이 쓰실 건데, 그런 도구는, 선생님이 다 할 수 있고, 이거는 선생님이 올리지 않아도 알아서 지들끼리 쓰기 때문에 좀 귀찮으면 덜해요. 대신에 그, 그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애들끼리 막, 어, 서로 막 그림 엄청 찍어내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퀴즈를 많이 풀어가지고 퀴즈를 풀 수 있거든요. 구글 로그인해서. 저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이제 퀴즈를 풀 수 있는데 퀴즈를 풀면은 10포인트씩 줘요. 문제 1.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는 무엇인가? 모든 보기다. 정답 다음 문제. 그럼 10포인트씩 줍니다. 그럼 포인트 모아서 이걸 사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포인트 모으면 우리 학교 순위가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은 1등 우리 반에 이제 있으면 저한테 포인트를 채팅해서 그 포인트를 이렇게 보낼 수 있거든요. 보내라고 하고 제가 이제 선물을 주는 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이랑 거의 똑같아요.
네, 그 제가 다 지불하죠. 뭐 어쩔 수 없죠.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글쓰기에 그 거래장 희망 장소가 학교 주변입니다. 이제 교무실, 뭐 도서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여, 나눔, 판매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 이거는 이제 앱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앱 만드는 법을 몰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모바일 휴대폰으로 뭐야 앱으로 했고 웹앱으로 했고 좀 개선한다면 이제 GPS 기능 넣어가지고 해당 학교 학생들만 쓸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현재 뭐 그 교육부에서 뭐 그런 서비스 같은 거 하려면은 뭐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조금 전 당분간 굳이 이거를 쓰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이게 키워드 등록이 돼요. 네. 풀 하면은 등록이 돼서 나중에 누가 올리면 이제 알림이 뜹니다. 굉장히 나름 기술적으로 만든 그런 겁니다. 검색도 돼요. 검색도 연필 이렇게 하면 나오죠? 네. 잘 만들었어요, 나름. 네. 퀴즈 있고. 네, 코드는 제가 가지고 있고 또 서비스 중이니까 필요하신 분들 한번 써보시고 다뭐 비슷한 도구들을 많이 썼어요. 바이브 코딩이 좀 대중화되면서 이런 도구들 많이 만들었는데 저는 거의 이제 바이브 코딩을 처음 시작할 때 만든 도구라서 좀 애착이 가서 죽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됐고요. 클래스 클락은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네, 쓰셔도 되지 않을까. 이건 제가 뭐 돈이 나가는 게 거의 없어서 이것도 이거 되게 좋은 앱인데 나중에 돈을 좀 받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결제 페이지도 붙여갖고 지금 무료지만 자리 배치 이렇게 생성하면 애들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이대로 저장해서 이대로 이제 전자칠판에 뜨는 거죠. 그러면은 수업하다가 말 안 들으면 딱 띄어서 체크 바로 해버리고 이름 바로 박민우, 이름 바로 말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운 친구들은 몰래 자연스럽게 몰래 떨어뜨려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도 이제 제가 쓰려고 만든 거라서 다 들어있어요. 음성도 내 목소리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음성 클론해서 11랩스 기능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뭐 바이브 코딩 한 번씩 해보시고 필요한 도구들 직접 만들어 보시면 사실 이런 거는 뭐 시중에 없잖아요. 네. 네. 제가 한 달에 1,000원이면 쓰지 않을까요? 그래서 1년에 10,000원이면 쓰지 않으실까요? 이제 아직 근데 조금 더 다듬어야 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또 궁금하시면 해보시고 저한테 또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